오늘은 36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회 유출된 금액의 기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나와있죠.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인데 그 누구한테 그 금액이 기속됐는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앞 시간에서 대표자한테 기속된 것으로 봐가지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이 현금 매출 1000만원을 누락한 경우, 그러니까 회사 장부에 법인이 그 현금을 매출을 했는데 그거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세무조사 해가지고 걸린 겁니다. 걸렸다. 그런 경우 입금 산입에 가가지고 매출 누락액은 이 부가가치세 포함한 1100만원이 상여로 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겠죠? 현금 매출했다.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5,500원짜리를 구입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원래 물건 가격은 5,000원이고 500원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죠. 그래서 총 우리는 5,500원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인이 이 1000만원을 팔았지만 여기에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1,100만원이겠죠. 1,100만원. 1,100만원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이 1,100만원을 대표자가 가지고 간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만원을 상여로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100만원 마이너스 유보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별표 보시면 현금 매출 누락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다. 그 이유는 최종 소비자가 물품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금 매출 누락액이 법인의 대표 이사에게 기속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기속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1,100만원을 상여 처분한다. 그러니까 이 1,100만원은 물건을 판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 법인이 일반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다. 그러면은 상품 1,000만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만원을 받아가지고 100만원은 국가에 납부한다 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1,100만원을 상여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 100만원은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거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그러니까 송금 산입하고 입금 불산입은 같은 거예요. 부가가치세 매출세 입금 불산입 100만원 마이너스 유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서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입금 불산 항목이므로 송금 산입 100만원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세무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 매출액은 1,1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으로 인식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현금 매출이 아니고 예상 매출이다. 예상 매출인 경우는 현금이 법인한테 들어온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상여로 하지 않고 유보로 한다는 겁니다. 입금 산입 1,100만원 유보, 그 다음에 송금 산입 부가가치 매출세액 1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현금 매출을 누락했는지 외상 매출을 누락했는지 봐야겠죠. 현금 매출 누락한 경우는 법인이 현금 1,000만원 이거 받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쓴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외상 매출은 법인이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장부 일단 외상으로 매출 채권으로 기록만 해놓은 거고 법인한테 들어온 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누락했을 때 대표이사한테는 상여로 과세된다 했죠. 상여로 하면은 이때 법인세법상 법인 같은 경우는 매출을 누락했기 때문에 가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매출 누락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미발급했겠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이 부가가치세법보험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 추징 상여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인은 이 대표이사한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 누락액의 상여 처분액 나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겠죠? 총액입니다. 3년도 소득금액 계산사 입금액 한위반 매출 누락액을 다음에 해당하는 걸 제외한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을 누락한다. 이거 배웠죠? 이것 때는 유보라는 겁니다. 유보. 왜냐하면 현금이 법인한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유보다. 근데 현금 매출을 누락할 경우에는 그 총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상여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하나 특이한 게 매출 누락에 대해서 입금 상환한다. 그러면 그 매출 누락에 대한 원가 상당이죠. 매출 원가를 부에 처리됐다.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매출 원가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도 그 매출 원가를 송금 상환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장부에 처리했다. 장부에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출 원가 상당액을 송금에 산입한다 라고 나와 있죠. 매출액을 입금 산입한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송금 산입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귀속자 불분명분, 이거 배웠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그 소득세 원천징수 대납액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다. 상여 처분하면은 그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그 상여 처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합니다. 상여 처분액. 이 대표이사 총 급여액은 원래 있죠. 원래 그 급여액 원 급여액에다가 상여 처분액을 가산한다. 이거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 그러니까 인정상여죠. 인정상여. 상여 처분액은 이건 인정상여입니다. 그러니까 원 급여액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했을 건데 이 상여 처분액이 또 있으면은 그 상여 처분액도 이제 원천징수 해가지고 국가에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겠죠. 세금 증가, 소득세가 증가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인이 대납했다, 대신 납부했다는 겁니다. 법인 돈으로 납부했다는 거예요.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납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대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자금을 빌려준 것, 이게 가지급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거기 업무무관 자산이자부터 나와요. 소득세 대납액, 이 귀속자 불분명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귀속자 불분명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이거는 업무무관 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나중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파트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이 경우 업무무관 이 소득세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권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계산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차피 법인세 이래도록 하면은 다 이해되는 거예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은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인의 원천징수 대납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입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과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손비로, 그러니까 손비라는 것은 손실 또는 비용인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 불산입 법인 대납액 기타 사익 유출로 세무 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가공자산의 입금산입 및 소득처분이라고 나옵니다. 가공자산이라는 것은 회사가 가공으로 자산을 계산한 경우, 그러니까 회사에는 자산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가공으로 계산했다. 법인 건물로 해가지고 계산한 경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구입한다. 그러면 현금이 유출되는 거죠. 그 현금 유출액을 대표이사 같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가공자산을 법인이 계산한 경우는 이걸 부인한다는 거죠. 부인.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산했다. 그럼 이거를 송금산입. 예를 들어서 뭐 건물 해가지고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하고 입금산입. 얼마 누구한테 기속된 부분 해가지고 상여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대여금, 가공채권은 입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금액을 송금에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하며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산 때는 입금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은 이 가공으로 외상매출금 이런 걸 만들어 놨다. 외상매출금을 바꿀게요.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할게요. 가공으로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경우 가공자산이 매출채권이다. 매출채권을 가공으로 회사 장부에 계산한 경우 그럼 이걸 없애야 되겠죠. 없애는 방법이 이겁니다. 송금산입 매출채권 마이너스 유보. 송금산입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거 매출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금산입 상여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유보 파트를 보시면 그 유보 파트를 보시면 이 차변은 자산과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자산이 줄어들면은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게 돼요. 일단 그 유보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유보부터 보고 있습니다. 유보는 회계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의 차이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는 경우이다. 회계상 자산 예를 들어서 배웠죠? 단기매매증권 회사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 장부에다가 단기매매증권하고 500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0 이런 식으로 회사는
회사 회계 처리. 이 세법은 유가증권은 원가법 처리입니다. 원가법 처리. 그러니까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으로 입금 불산이 500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회사의 단기 매매증, 회사가 계상한 단기 매매증권과 세법에서 그 단기 매매증권은 그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을 예를 들어서 600에 취득한다. 600에 취득했는데 기말 회사의 기말 단기 매매증권 있잖아. 주식 가격이 기말되니까 폭등해가지고 500이 오른 거예요. 거의 두 배만큼 올라가지고 1100이 됐다는 거죠. 600 플러스 500 하니까 1100. 근데 세법은 이게 미실현이익으로 온다는 겁니다. 미실현이익.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장부상 600으로 처리한다. 이 평가이익 계산한 500에 대해서 송금 입금 불산이 500 마이너스 유보로 해가지고 기말 평가 잔액, 기말 잔액은 세법상 기말 잔액은 600, 회계상 기말 잔액은 1100.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회계상 자산은 1100, 세무상 자산은 600. 그럼 차이가 500만큼 난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회계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의 차이가 발생할 때 하는 세무조정이 유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금 불산이 500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회계상 자산과 세무상 자산의 차이가 발생할 때 하는 세무조정이 유보다 하는 겁니다. 플러스 유보는 법인의 회계상 자산보다 법인의 세무상 자산이 더 큰 경우, 또는 법인의 회계상 부채가 법인의 세법상 부채보다 큰 경우, 이런 데 발생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차기 이후에 반대 조정을 통해서 상계되어 소멸한다. 그러니까 유보는 항상 반대 조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기업회계와 세법상 자산의 인식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유보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에서 관리한다. 아시겠죠? 회계상 자산과 세무상 자산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또 회계상 부채와 세무상 부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 유보라는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는 나중에 반대 조정으로 소멸한다.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내 유보를 한다. 사내 유보는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켜서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즉 세무상 순자산이 증가하면 기업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를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차이가 500만큼 난다는 거죠. 500. 그러면 이 500이 이 1100과 600의 차이는 500이죠. 500. 입금 불산 500. 그럼 이 500이 그 세무상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그 각 소득 금액에도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회사가 단기에 면세 사업을 개시했다. 회사는 단기에 수입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은 0이라는 겁니다. 단기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단기 매출액이 0원이라는 겁니다. 0원.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도 0원이겠죠. 그러니까 매출액 0원. 그 다음에 뭐 매출원가 없고 뭐 다른 거 특별 손실 이런 거 없고. 근데 실제로 그 회사 매출액이 30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상, 회계상으로는 0원인데 세무상으로는 300이기 때문에 신고조정이겠죠. 이거 매출액은 강제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입금 산입, 외상 매출 300 유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회사는 매출액 0으로 했는데 세무상 매출액은 300이다. 그럼 그 차이인 300에 대해서 입금 산입, 외상 매출 300 유보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0원입니다. 근데 입금산입 예상매출 300 유보 이걸 더한다는 거죠. 각 소득금액에는 0원에서 300을 더한 300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상 잉여금이 300이 발생한다. 즉 회계상 잉여금 0, 당기순이익은 0원이라는 겁니다. 회계상 잉여금은 그 이익 잉여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0이나 세무상 잉여금은 300이다. 그러니까 차이가 300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입금산입 300 유보 이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세무상 잉여금이 300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보가 발생한다는 건 세무상 잉여금이 그만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무상 잉여금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회계상 자산과 세무상 자산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회계상 부채와 세무상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또는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1번 보시면 회계상 자산보다 법인의 세무상 자산이 더 큰 경우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법인 토지를 취득하여 납부한 취득세가 100이다. 100이라는 겁니다. 법인 장부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입니다. 근데 취득세는 세무상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산입니다. 그 취득세는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가 취득세를 비용 처리한 경우 이런 경우 세무상 인정하면 안 되겠죠. 원래는 이게 즉시 상각 의제로 가지만 어쨌든 다음같이 세무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그 취득세를 비용 처리했는데 세무상으로는 이거를 토지 즉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크게 중요하겠죠. 세무조정 보시면 이겁니다. 송금 부산 토지 취득세 100 유보. 왜 이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걸 부인한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토지 100 유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회사는 비용으로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인식했죠. 100 토지 비용 100 그다음 자산 0. 근데 세법상으로는 자산 100 비용 0 이 취득세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한 걸 부인한다. 송금 불산입 토지 취득세 100 유보 이렇게 하면은 세무상 자산이 1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금 불산입 토지 취득세 100 유보 세무조정 하는 경우 세무상 자산 토지가 100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100만큼 감소한다. 그러니까 비용이 100이었는데 0이 된다. 그러니까 세무상 회사가 비용 처리한 100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변은 자산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가 차변 항목입니다. 이거 아시죠? 회계원리 나옵니다. 회계원리 보시면 차변 항목은 자산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이거를 모른다. 그럼 회계원리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대변 항목 있죠? 현금 나간 거 대변 항목 있죠? 여기 이거는 100으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산이 100만큼 증가하는 것은 비용 감소 100으로 이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 따먹기 아시죠? 땅 따먹기. 땅이 이렇게 100이 있으면은 갑이 70을 얻는다. 그러면 을은 30을 얻겠죠. 반대로 만약 갑이 60이다. 그럼 을은 40을 얻는다는 겁니다. 땅 따먹기 아시죠? 이 땅이 이렇게 100이 있으면은 둘이 갈라먹는 거예요. 둘이 갈라먹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금 100은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자산이 0이고 이 비용이 100입니다. 근데 이 세무조정을 한다. 송금 불산 토지 취득세 100 마이너스 유보. 그러면은 자산이 100이 되고
비용이 0이 된다는 겁니다. 이 비용 처리한 거를 송금불산입한다.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 송금불산입하면은 비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비용이 없어지고 그만큼 자산이 늘어난다. 아시겠죠?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를 송금불산입한다. 100만큼 송금불산입한다. 그러면 그만큼 자산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세무조정이 이게 앞으로 어려운 세무조정도 이제 앞으로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걸로. 아시겠죠? 차변은 자산 항목과 비용 구성되어 있는데 현금 10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산이 증가하면 비용이 100만큼 감소한다. 자산 증가는 비용 감소.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가 하자보수 충당금 지금 이거 세무조정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세요. 어차피 이게 앞으로 계속 이걸 할 거니까 그러면 하다 보면 이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번 보시면 회계상 부채가 세무상 부채보다 더 큰 경우,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충당금 있죠. 회사가 하자보수 비용 100을 인식했다. 그리고 하자보수 충당금 100을 인식했는데 이거 세법전 보시면은 하자보수 충당금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법상으로는 하자보수 충당금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를 송금불산입해야 한다는 거죠. 송금불산입, 하자보수 충당금 100 유보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비용 처리한 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회사는 이 하자보수 충당금 부채를 인식했는데 세무상으로는 하자보수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하자보수 충당금 100 유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회계상 인식하는 자산과 세무상 인식하는 자산 차이에 대해서 입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각 3년 소득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법상 자산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 유보액으로 관리한다. 세법이 입금과 송금을 각각 총액으로 각각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차이에 대해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세무조정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회계상 자산과 세무상 차이 그 발생액은 유보액으로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보로 관리하는 이유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씩 넘어간 부분 외상매출금 있죠? 여기 매출채권을 회사가 가공으로 계산한 경우, 회사가 매출채권을 가공으로 계산한 경우, 이 가공 채권에 대해서 일단 그거를 송금산입 한다는 겁니다. 송금산입,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입금산입 상여, 그 입금의 산입하고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입금산입 상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처리한 거를 송금산입하면은 자산 처리한 걸 없앤다는 겁니다. 회사가 자산 처리한 거를 송금산입, 매출채권 마이너스 유보 하면은 송금산입하면은 자산이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죠. 근데 그 비용 처리한 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금산입 상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거 재고자산 부족액 있죠. 이것도 시가의 매출액 상당액. 재고자산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를 대표이사가 가져가서 판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입금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그리고 가공자산은 송금에 산입한다. 마이너스 유보. 여기 보시면 회사의 재고자산 부족액만큼 제품이 팔렸으며 판매대금은 대표자의 통장에 입금된 것을 본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을 더 지급한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재고자산 부족액에 대해서 누가 가져간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고자산 부족한데, 그러니까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5천이다. 근데 실제로 재고자산 4천이다. 그럼 재고자산 부족이 1,000이라는 거죠. 1,000. 그러면 그 1,000만큼 회사 장부가 과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0에 대해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재고자산 한다는 거죠. 그럼 송금산입 하면은 회사 자산 줄어들고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다. 근데 그 비용 처량을 부인하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변은 자산과 비용으로 되었는데 자산이 송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은 그만큼 자산이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난다. 근데 그 비용을 세법상 인지하지 않으면은 송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무조정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어려운 세무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벌과금 대납에 대한 소득처분. 이 벌과금 말 그대로 벌금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받은 겁니다. 형사처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이 임원한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송금불산입.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 중요한 건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송금 파트 보면 또 나오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 처분하는 경우, 이거는 어차피 다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이건 간주이자. 거기 보면 어차피 이거는 다 배운다는 겁니다. 다 배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이것도 기타 사유 유출난다. 이중과세 조정이죠.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그 다음에 이거 배웠죠? 추계하는 경우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 추계 결정된 과세 표준과 단기순이익 차익을 기타 사유로 처벌한다. 추계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입니다. 원래 추계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하지만 단기순이익과 각 사람 소득금액 차이는 대표자 상여죠. 근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추계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 단기순이익과 과세표준 차익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기타라고 나옵니다. 기타 등등입니다. 말 그대로 사유 유출도 해당하지 않고 유보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하는 소득처분이 기타다. 세무조정을 한 결과가 사내에 존재하고 기업 회계상 자기자본과 세무상 자기자본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기타라는 거는 유보도 아니고 사유 유출 있죠. 상여, 뭐 기타 소득, 기타 사유 유출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자기주식 처분이익. 기타 세무조정 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인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입금 항목이라는 겁니다. 세법은. 그러니까 세법은 회사는 회계 처리할 때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그 단기순이익으로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 자본잉여는 그쪽으로 하잖아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입금산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100 기타, 그러니까 입금산익 한다는 겁니다. 자기주식 처분. 왜냐면은 그 자기주식을 취득해가지고 막 처분하고 해가지고 손익을 조작할 수 있다. 세법은 그거를 절대 과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법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 손익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익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고 자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익 보는 거, 이것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산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100 그리고 기타. 왜냐면은 그 자기자본 차이가 발생하지 않죠. 회계상 자기자본과 세무상 자기자본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계획 처분이익은 회계상 자본잉여금이나 법인세법상 입금이다. 회사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잉여금 있다는 거는 우리는 앞에서 그 각 사람 소득 금액은 당기순이익으로 한다겠죠.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다 입금 산입, 선거 산입 해가지고 각 사람도 소득 금액을 구한다. 근데 자본잉여금은 아예 당기순이익의 반영이 별개잖아요. 당기순이익 값, 자본잉여금 별개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법에서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 해가지고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산입한다. 입금 산입 그리고 기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계산 자기자본과 세무상 자기자본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에 대한 소득 처분이라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 유보 플러스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는 둘이 그 플러스 유보로 안다. 그럼 마이너스 유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보는 회계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의 차이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이다. 마이너스 유보는 법인의 회계상 자산이 세무상 자산보다 더 큰 경우. 세법 중심이라는 세법. 이 회계상 자산이 500이고 세무상 자산이 300이다. 그럼 세법 중심으로 각 사람 소득 금액 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 자산에 대해서 송금 산입 200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만 좀 약간 어렵지 적응되면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회계상 부채보다 세무상 부채가 더 큰 경우 이 경우도 마이너스 유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기 반대조정을 통해 상계에서 소멸한다. 주로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자산의 인식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면 세무상 잉여금 감사하고 세무상 자산을 감소시킨다. 여기 A씨 보시면 단기 매출을 회사가 2만 단기 순이익도 2만원 잡았다. 매출액이 2만이라는 겁니다. 매출원가 0원이고 기타 손익 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2만원으로 잡힌 겁니다. 매출 2만, 단기 순이익 2만. 이거 가지고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매출원가 0으로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매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무상 매출이 아니다. 그래갖고 세무조정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매출액 잡은 거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2만 마이너스 2보로 잡았다. 그러면 회사는 당기순이익 2만 했는데 거기다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2만 해가지고 0이라는 거죠. 2만에다가 마이너스 2만 하니까 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상 잉여금은 0이다. 즉 회계상 잉여금은 2만이라는 거. 당기순이익 2만원 잡았다는 거죠. 근데 세무상 잉여금은 0원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2만 마이너스 2모로 세무조정함으로써 세무상 잉여금은 0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지금 좀 써진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가지고 회사는 매출액 2만 잡았는데 세무상 매출은 0원이다.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 2만 마이너스 유보를 한다. 그러면 그 2만이 2만에서 마이너스 2만 해가지고 0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을 500에 취득했는데 기말에 800이 된 경우 이거 배웠죠? 500인데 기말에 800이면 회사는 회계 처리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300을 계산한다. 단기 매매 증권도 300만큼 또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무상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은 세법상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법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가법 처리하기 때문에 그 300 잡은 거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300 마이너스 유보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끝이에요. 왜냐면은 그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이 영업의 손익에 지금 들어가 있죠. 영업의 손익. 그럼 이게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영된 걸 없애기 위해서 입금 불산입 300 마이너스 유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 300 마이너스 유보. 세무상 잉여금이 300만큼 감소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단기 순이익 있죠. 그게 300만큼 감소됐다. 세무상 단기 순이익이 세무상 그 수익이라 할까요? 세무상 수익이 300만큼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단기 매매증권 양도하는 경우 반대 조정한다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을 입금 산입한다. 300 유보. 여기 보시면 회계상 단기 매매증권 300이 증가해서 기말연재 단기 매매증권은 800이다. 회사는 800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300만큼 증가했다. 500에 취득해가지고 300만큼 증가해가지고 기말 회사 장부에는 800으로 인식되어 있다. 자산 증가 300. 근데 세무상으로는 유가증권은 원가법 평가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500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입금 불산이 300 마이너스 유보 세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300만큼 차감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세법상 500으로 인식된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 항목으로 평가이익 증가는 수익 증가로 이어진다. 배웠죠? 이 300은 단기 매매증권 300 있죠? 이거 300.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익 300 해가지고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300 마이너스 유보를 하면은 그만큼 세무상 단기 순이익 있죠. 세무상 소득이 300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금산입 입금 불산입 세조정했는데 마이너스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소득 주반다. 여기 보시면 유보익에 대한 세조정이 나오죠. 입금 산입 유보는 세무상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세무상 부채를 감소시킨다.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상 자산을 감소시키고 세무상 부채를 증가시킨다. 성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상 부채를 증가시키고 든지 아니면 세무상 자산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그냥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입금 산입을 유보를 하면은 그만큼 세무상 자산이 증가하는구나, 또는 세무상 부채가 감소시키는구나, 이런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 보면 나오죠. 취득세 100을 비용으로 인식했는데 세법상으로는 이 취득세도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중 세무조정이 나오거든요. 이중 세무조정. 이게 약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